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아이론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에게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요. 지기현 재판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계엄이 곧 내란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20일 어제죠. 장동혁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다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이죠. 지기현 재판부의 이 판결 전문을 다 보고서 검토를 하고 나서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 하면서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 전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2.3 비상겸 사태와 관련한 지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의 이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계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습니다. 하면서 이 분명한 이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사 행위로서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 헌법학적인 견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 하는 입장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하면서도 동시에 1심 판결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복귀하는 마음으로 장 대표의 입장을 한번 다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서 정치적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기소까지 돼서 사법 심판까지 받고 있는 거 이거는 너무 과한 거다. 대선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으면 됐지.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한 이 비상대권을 가지고서 형사 소추의 대상으로 삼고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부당한 처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 모두 멈춰 세워놨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가 곧 공소 제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라는 게 특별한 다른 사전적 의미와 별개의 것이 사용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일상 용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근거하고 있고요. 사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라고 했을 때 그 소추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어떤 대통령을 탄핵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심리를 할 수 있게끔 넘긴다 말하자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한다 이런 의미로 소추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에서도 이제까지 일상 용어에 있어서 소추라는 말은 재판에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할 때 그 소추라는 말도 당연히 재판에 붙이는 행위를 말하고요. 이 지기현 재판부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판시했다는 겁니다.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른 여러 몇 가지 지금 판결이 나오는데도 거기서도 공통점으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재직 중에 수사는 가능하고 소추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백대현 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판결을 했지요. 근데 문제는 이 수사라는 게 소추를 예비하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소추가 안 된다면 수사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법률의 지기현 재판부를 포함해서 이 법원, 이 판사들은 이 대통령의 소추는 불가능하다 하면서도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법에 없는 엉뚱한 해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일상 용어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언어의 의미를 자기들의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러 왜곡하고 변형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치 질서의 문란 어디서 시작되는가?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판사들이 있지 않을까? 이 판사들이 자기들 신상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왜곡하고 문법을 왜곡하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반복해서 보여왔다는 거.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치를 망가뜨리는 가장 주범 중에 누구냐 하면 저는 단연코 판사들이다,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셨겠지만은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죄를 선고했을 때 이 지기현하고 그 좌배석 판사, 우배석 판사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양심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고 했을 적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안치는데 열심히 했던 판사들 전부 다 영전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을 끌어안치면 영전이 기다리고 있고 윤석열에게 무죄를 주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이라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판사들, 아무리 자기 그 판사로서의 지위가 보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거대 여당 앞에서 한낱무력한 개인일 뿐인 거겠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이제 동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행동으로 결과로 책임지는 것, 정치, 그것이 보수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20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은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대통령의 어떤 비상대권 행사로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선택이 과연 오는 6월에 있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말을 입 밖으로 냈다면 이거에 합당한, 국민들이 봤을 적에 이 장 대표가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서야지 또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를 믿고서 국민의힘에 또 표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바로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한동훈이죠. 한동훈이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선언한 장동혁을 우리가 먼저 끊어내야 된다. 계엄 옹호를 했다. 장동혁은 이 나쁜 놈이다. 본인 살자고 해서 당과 보수를 팔아넘겼다. 한동훈이 지가 언제부터 보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이 어제 사실상 윤 어게인 이것을 지지를 했다. 윤석열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라면서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장동혁을 오히려 끊어내야 된다 하면서 한동훈이가 태클을 걸고 나섰습니다. 박정아 의원 참담하다. 장동혁 참담하다. 당원들의 자유의지 종합. 우리 당 대표가 장동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쯤 되니 장인지 전인지라는 거는 전두환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닌가요? 여기서는 전환기 씨를 얘기하고 있다네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은 오늘부로 내 사전에 없다. 언제는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없었겠죠. 이제 뭐 이따위로 지금 한동훈 친한계 인사들이 이렇게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하겠다, 윤석열 지키겠다 라는 입장을 정한 거는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이 한동훈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이를 끊어내는 것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이 그 일파가 장동혁 대표한테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사실상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반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중지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 12.3 비상계엄 유죄라는 건 우리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입장으로 딱 굳혀가지고 지금 나가기로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당을 떠나야죠. 그 사람들이 당을 떠나야 되는 건데 어디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반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곧바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런 겁니다. 김종혁, 박정훈, 배현진, 신지우, 박정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친한계 인사들로 분류가 됐죠. 친한계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이 결단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윤석열 싫다, 윤 어게인 싫다 하는 입장을 철회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까지 친한계뿐만 아니라 전부 다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님 결단을 하셨으면 끝까지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또 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따라서 또 지방선거도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이 친한계 가만히 둔다면 장동혁 대표는 곧바로 여지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친한계의 손에 의해서 장동혁 대표가 아주 안 좋은 꼴을,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